안녕하세요. 우주별 닥터스 선현우, 손효주입니다. 오늘 우주별 닥터스는 정신건강의학과의 교수님이시죠.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일지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염찬우라고 합니다. 의사는 어떻게 되셨고 그 중에 또 정신건강의학과를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그 과를 선택하시게 되신 거예요? 예전부터 원래는 한의사 하는 집안이어서 저희 부친도 한의사시고 한의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성장은 했었는데, 사실 마음속 한켠에서 항상 의사에 대한 그런 동경이 있었고요. 어떤 끌림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의대를 먼저 진학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가족의 어떤 영향으로 본다면 저희 외할아버지가 퇴직하시고 낙향하셔서 같이 살았었는데, 외할아버지가 이제 낙향이요? 그런 표현도 잘 안 쓰시나요? 이제 서양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셔서 공부하고 이러는 모습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뭔가 좀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저도 의사가 된다면 의사면서 뭔가 외할아버지가 하는 그런 일들이 합쳐진 그런 어떤 끌림과 동경으로 정신과가 되고 싶었고 해야 된다고 느꼈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을 쭉 들어보면 단어가 심상치가 않아요. 네. 낙향. 근데 그런 많이 쓰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한테 많은 영향을 받으신 것도 같고, 본인이 어르신들을 좋아하는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진료 보실 땐 주로 환자분들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인가요? 꼭 그렇지도 않으시고요. 제가 이제 세부 전공하고 있는 분야가 정신신체의학이라 그래서 내과나 외과에 있는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돌보는 거고요. 선망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을 진료하게 되면서 노인 환자분들도 많이 보게 되지만, 제가 또 전공하고 있는 게 정신치료, 그러니까 우울이나 불안한 분들 상담이라든가 약물 치료도 전공을 하고 있어서 주로 30, 40대, 20대 이런 분들이 많아서 노인 환자분들이 절대적으로 많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요즘 20대, 30대 사람들은 왜 우울한가요? 그렇게 얘기하기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우울하고 불안한 거에 대해서 개인의 어떤 성격적인 문제라거나 의지의 문제라거나 이런 식의 그리고 정신과라는 개념도 사실은 없었잖아요. 최근에는 정신과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무엇보다도 나 개인이 삶의 어떤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돼서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울하거나 불안한 문제가 있으면 이것이 나에게 어려움을 유발하고 치료받으면 도움받을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되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모르고 그냥 참고 고통받으면서 지나갔을 것들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정신과 하면 정신병동, 폐쇄병동 이미지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고, 그만큼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정신건강의학과로 이름도 바꿨죠. 그래서 이제 이미지도 많이 좋아지고, 실제로 사람들한테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서 숨겨왔던 거를 꺼내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사회가 되면서 그게 유병률이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없던 게 드러난 거지 갑자기 나타났다고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 요새 젊은 분들은 엄마가 가자는 얘기 안 하는데 내가 가봐야 돼 이러고 적극적으로 찾아오고, 진료받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부끄러움 이런 게 있었는데 당당하게 와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도움받는 그런 분위기라고 느껴집니다. 좀 달라졌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사람들이 사실 꽤 많아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저도 들었고요.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 과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있으면 우울하고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잠을 못 잔다, 식욕이 없다, 이런 어떤 진단 기준들이 있거든요. DSM이라 그래서 미국의 정신의학회에서 만든 진단 기준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잘 멀리서 객관적으로 보면 감기에 걸리면 기침, 콧물이 있고 열이 나고 오한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 사고가 생기는 거는 그게 하나의 증상이거든요. 진단 기준이라고 하는 건 그 병에 걸리면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과라고 하는 건 그냥 신경학적인 기능적인 부분에 질환이 발생했을 때 그 기능적인 부분을 조절하는 그런 과다라고 봐야 되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담이나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럼 심리학은 의미가 없냐? 그거는 아니죠. 똑같은 상황에서도 남들보다 더 우울이나 불안을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신경증이라고 말하는 사고의 어떤 왜곡된 형태나 이런 게 있어서 자아상을 변화시킨다거나 이런 건 상담이 분명히 필요하니까, 그래서 정신과라고 하는 과는 상담과 기능적인 부분이 결합해서 치료하는 과다.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생활의 교정이라고 하는 측면도 같이 들어가 있는 의학의 한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치료에 대한 부분도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물 치료도 있고 네. 상담도 있고 분석도 네, 있을 네, 것 네, 같아요.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이라고 하면 가족 간의 갈등이라든가 소통의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5번이나 10번 정도의 세션으로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한번 말하면서 스스로 정리해 보게 하고, 우리가 말한다는 행위는 내 감정이 있는 걸 언어로 표현하면서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이제 가벼운 상담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정신치료라고 하는 거는 프로이트나 이런 사람들이 신경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아상의 문제라든가 왜곡된 어떤 인지의 문제, 사고의 패턴들 이런 거를 교정하는 거는 약으로 되지 않습니다. 약이라고 하는 거는 우울한 거, 못 자는 거, 불안한 거를 당장 증상을 가라앉혀 주는 데 도움이 되죠. 근데 왜곡된 어떤 생각의 패턴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뇌 구조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교정하는 데는 정신치료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분석이죠. 예, 분석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정신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주 3에서 5회 이상, 1년 이상 치료를 하는 거고요. 이제는 분석적 정신치료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적어도 1년 이상 상담하는 그런 치료를 우리가 분석적 정신치료 이렇게 부르는 거고,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내가 상담을 받아낼 수 있는 정도의 컨디션이 돼야 되거든요. 약물 치료는 당장 못 자고 불안하고 우울해서 죽고 싶은데 그 사람 놓고 상담한다는 건 좀 위험한 일이죠. 약물을 먼저 예, 약물을 써서 안정을 급성으로 시키고, 끄고. 많은 분들은 사실 약만 먹어도 좋아질 수 있어요. 굳이 상담까지 안 해도 되는데 정신치료나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진 그런 사고의 패턴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상담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더 의미 있게 삶을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잠재된 컴플렉스라던가 네. 상처받은 그 아이를 좀 네네. 보듬어주면서 네. 더 나은 삶을 살게 도와주시는 개념인가요? 맞습니다. 네. 컴플렉스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융이 만든 용어고요. 내 안에 아이를 성장시킨다는 개념은 약간 더 좀 프로이트 학파적인 얘기고요. 5살, 10살 이 정도에는 부모가 하는 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모는 약간 신상이죠. 나를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한편으로는 위협적인 존재이기도 하죠. 그런 시절에 받은 어떤 트라우마라든가 부모가 나한테 만들어 놓은 강요된 어떤 사고의 패턴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런 상처받은 아이나 컴플렉스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치료자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상담에서 이루어지는 통찰 속에서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에 있는 걸 꺼내보고 또 네. 통찰하고 네, 하면서 내가 누군가의 부모가 되고 맞습니다. 더 나은 부모상이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좋은 영향을 받고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내적인 성장을 하는 과정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네. 저도 융학파 선생님께 한번 받아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받아보면서 되게 놀라운 점이 있었어요. 융학파 같은 경우는 꿈을 분석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꿈을 분석한다는 거에서 1차적으로 굉장히 놀랐고, 자신의 잠재의식이나 꿈이 의미가 있다고 믿는 융학파에서 이루어지는 분석에서 주요 주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좀 어떠세요? 그 꿈을 이용한다는 게 너무,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적이라거나 비과학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단하게 배경 지식을 좀 알려드릴까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융과 프로이트는